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 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류는 인기라고 하지만 또 엔터업계 종사자들은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엔터업계 근무는 3D 직종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뭐 소속 연습생이나 가수의 대가 없는 노동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는 이 K-POP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하이브로 주셨지만 좀 확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혼자 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6만 명이 넘는 나머지 음악산업 종사자나 60만 명이 넘는 엔터산업 종사자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는 없으니까 뭐 저희 구성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처우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가냐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회사의 경영진과 구성원분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발표되는 거라. 근데 어쨌든 하이브는 어떻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떻든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안 부럽지 않게 때로는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하이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는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럼 하이브보다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결국 처우라는 거는 얼마나 벌었냐랑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아까 저도 분명히 성과 있는 곳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라는 거는 덩치랑 상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1, 2년은 저도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이거에 옛날만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좀 자기 반성도 했는데 이번에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협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에게 뭐 잘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산업 영역, 특히 IT 산업 영역에서의 협회를 보면은 그 회원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특히 큰 회원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회비를 받아서 이것들을 구성원들의 처우까지 신경 쓸 수 없는 작은 회사들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데 쓴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공공재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을 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회사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 게 저는 사실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렇게 산업이 산업을 도와야지 나라한테 도와주세요, 사회한테 도와주세요 한다고 사실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의 하방을 지원해주는 정도야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은 산업 안에서 재생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처우가 좋아지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회를 통한 해결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예를 들면 의료보험 못 제공해주는 회사도 아직은 되게 많거든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물론 이제 국가가 지정해주는 의료보험 정도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검진,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해주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근데 이제 그 회원사들의 회비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심리상담이라든지 아티스트의 전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산업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저의 그냥 평소 지론이었고요. 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 2년은 협회 쪽을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 갖고 있었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대가 없는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을 알아들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제 정의를 좀 해보자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수입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맞고요. 뭐 네네. 최근에 뭐 이런 기획 기사도 나오고 한 거 보면 뭐 아이돌들의 뭐 제목 노동 착취라는 식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특히 연습생들 얘기도 많이 네네. 나오고 그랬습니다. 연습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제로 공정위 표준 계약의 형태가 있고 회사에서도 연습생들이 본인의 꿈을 쫓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산업 안에 많은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니 이제 그것이 어떤 처우 개선의 문제가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면 협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떤 대가 이런 어떤 사적 계약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 하이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티스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은 공정위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의 철학에 맞춰서 굉장히 아티스트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티스트의 의지 밖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큰 회사들이 아티스트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아티스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문제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도 사실 같이 신문을 보면서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음악 산업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제 사각지대나 그림자가 지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산업 종사자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산업이 힘을 모아서 산업이 산업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이런 얘기들을 접하면 당장 그럼 너는 뭘 할 수 있니라고 하면 참 그냥 미약한 일개 기업인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군더더기 없게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속한 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패널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아까 K-팝의 성장도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BTS의 부재를 꼽으셨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BTS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멤버 지인이 입대를 하고 이제 제2호도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이브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2025년쯤에는 이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번 희망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계산상으로 멤버들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입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머지 멤버들의 입대 시기가 좀 조율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완전체가 됐을 때 하이브와 동행을 계속 하게 되는지 앞으로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 주셨듯이 재개하겠다는 아니고 저희도 멤버도 2025년 정도엔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되어 있는 해로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TS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든 군대라는 문제가 그때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갔다 온 뒤에는 복귀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약속되는 해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희망한다의 희망이 말 그대로 그냥 붕 뜬 희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거는 양자가 다 합의한 바고요.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입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대 시점은 사실 개인정보에 더 가까운 거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다만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입장대로 입대 시점이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겠다 정도가 지금은 여기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BTS 정도 되는 가수의 재계약은 되게 사회적 파장이 커서 저도 뭔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서 계약 기간을 다 공개해 왔고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사실은 계약 기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워낙 BTS가 큰 가수다 보니 이 정도 기간도 많이라고는 말을 못 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얘기가 끝나고 말하는 게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고 팬들에 대한 얘기고 제가 맞는 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혼자 주제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나온 관련 질문인데요. 사실은 BTS가 군대를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그 K-팝 분야, 대중문화 분야의 병역 특례 문제를 여쭙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CNN에서 유사한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 병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계없이 어떻든 일 개인의 커리어나 어떤 국가의 그 자산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애국심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사실에 대해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군대를 가는 행거는 어떤 사람들의 커리어의 연속성이나 국가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과 개인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대의 의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티스트들은 거의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는 순간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 네. 그래서 질문 없나요? 아니 좀 많은데 그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씀 마음에 담아두신 중에 못한 얘기 있어요? 마무리 발언을 아니 기조연설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던 것 같고 또 질의응답에서도 워낙 말씀 많이 드려서 네. 네,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90분 정도 걸쳐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강 의장 초청 관훈 프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장께 감사드리고 패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취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 의장 초청 관훈 포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